미학 PT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후. 이럴 땐 막 흔들어.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또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너무 좋습니다. 지난번에 해봤더니 말하기도 너무 편하고, 그리고 일단 바닥이 이게 좋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잠깐 받아서 그 주제 플러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들 잠깐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오늘은 좀 운동을 좀 해볼게요. 오늘 운동은 아주 스페셜합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춤을 춰야 되잖아요. 춰야 돼요? 네. 춤을 춰야 되는데 다 이런 반응이지 않습니까? 내가 왜 춤을 춰야 돼? 춤을 출 수 있을까? 의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종의 준비 단계, 춤을 출 수 있기 위한 바탕 작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다 떨다가 시간이 좀 됐다 싶으면 한번 몸 한번 풀어보자고요.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지난주 이제 이야기 끝날 때쯤에 인간 삶의 목적이 뭔가, 가장 보편적으로 인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간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목표로 삼고 사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고, 우리가 각자 좀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좀 고민해 보셨나요? 저희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너는 네가 뭐야? 너는 뭘 추구하고 사니? 너의 소중한 게 뭐야? 이런 질문을 거의 받지 않고 살잖아요. 예,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먹고 돈 많이 벌으면 되고 직장 좋은 데 가면 되고 계속 그런 소리만 듣다가 어느 순간 딱 고비에 부딪히거나 나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탁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겠죠. 맞아요. 때때로 네. 오죠. 그럴 때 생각을 계속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들었을 때 되게 혼란스러워져요. 예, 혼란스러워져서 그게 무엇인가 계속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네. 네, 뭐 그렇게 철학적이지도 않고 심오하지도 않기 때문에 아,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 어떻게 살면 행복할 것인가. 보통 사람 다 행복 추구를 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것뿐이고. 네. 그래서 저는 아, 내 인생 모토는 어떻게 살고 싶다를 저 나름대로 정해서 그렇게 살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아, 그게 맞나? 라는 생각도 또 다시 한번 하게 돼서 더 어려워졌어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질문 안에 답이 있다. 그리고 본인이 답을 말하면서도 답인 줄을 모른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유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안에 답이 이미 말해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제 인생 모토가 되게 멋있게 살고 싶거든요. 그리고 되게 재밌게 살고 싶어요. 네. 예,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재밌다고 생각하고 재밌으니까 하는 거고 힘들어도 내가 이거를 되게 재밌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되게 멋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아, 그래서 좋아요. 계속 그런 걸로 하니까 힘도 덜 드는 것 같고 힘이 들어도 저는 되게 재밌어요. 아, 좋습니다. 네. 아, 제가 재밌게 해드립니다. 저다 제 덕이에요. 그렇네요. 너무 웃겨요. 오늘 이렇게 걸려가지고. 아니, 오늘 참석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가 훨씬 풍성해졌어요. 지금 딱 유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한 단어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대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너무 똑똑해.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아주 보편적으로 뭘 추구한다? 행복을 추구한다. 그게 인간 삶의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인간은 아까 수박씨 안에 이렇게 수박이 들어있잖아요. 인간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이 씨앗 단계에서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형상,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뭔가 일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하는 여러 활동들, 여러 어떤 삶의 국면들, 최종적으로는 그게 어떤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 잘 떠오르진 않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도 사는 거 아닐까? 이 일을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쉽게 풀어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행복이 유다이모니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쓰면 땡이네.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유다이모니아 이렇게 말했는데 이 유라는 말이 좋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말은 내적 영혼의 상태, 정령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보면 좋은 마음의 상태, 편안한 마음의 상태, 이게 그냥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뭐 동어 반복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으로 편하고 좋고 즐겁고 그렇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말씀 주신 대로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걸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그리고 있는 형상이.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언제 가장 행복하냐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행복하냐고? 놀 때 가장 행복하다. 휴식과 유희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인간답게 보여서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맨날 놀거나 맨날 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잘 놀 수 있는 구멍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잘 쉴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도 내가 자기 전에 좀 내 마음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정말 편안하게 만드는 이런 자신만의 세레머니 같은 것들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또 우리 노동 현장에서 우리는 쉬어야 된다, 우리는 놀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어떻게 보면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 좀 어떠셔요? 동물들이 그냥 일을 하면서 살진 않잖아요. 네. 그냥 먹기 위해서 사냥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그것도 이제 일이라면 일인데 인간은 왜 일을 해야 되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그러니까 왜 인간도 똑같은 동물인데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유, 아담의 자손이라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모여 사는 거죠. 모여 살면서 역할 분담이 필요해졌고 그 역할 분담이 우리는 이제 일이라는 형태로 현대까지 진화를 해왔다고 보는데 당연히 이제 역할 분담을 하지 않으면 내 쉐어가 안 오니까 내 몫이 안 오니까 그 뭐 하다못해 그 예전에 원시 시대에 내가 창이라도 한번 들어야지 나한테 고기 한 덩어리라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마을에 기다리면서도 뭐라도 해야 그 몫을 받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게 일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저는 헷갈려요. 우리가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으니까 휴식은 그거에 대한 약간의 보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저는 아니 이 몫에 대한 네. 감각은 진짜 근대 이후로 인간한테 아주 예민하게 발달한 그런 감각인 것 같아요. 이제 토지 농경 사회에서 지나서 이제 산업 사회로 진입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이제 공장 노동 해야 되고 회사 다니면서 근로해야 되고 그런데 땅이 있는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일종의 이제 지주들이죠. 그 본인의 생산 기반이 있는 것이잖아요. 돈이 나올 수 있는. 그런데 이제 해방됐어. 나 이제 자유로운 시민이야. 난 내 맘대로 한번 내가 주체가 돼서 한번 살아보겠어. 하는데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주 예민하게 몫에 대한 감각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혁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뭐든 갖다 팔아야 돼요. 내 능력, 내 시간, 내 재능, 나의 노동 이런 모든 것들이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 가능한 그리고 갖다 팔 수 있는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예민한 어떤 사물들로 계속 전환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휴식을 취하고 노는 이런 과정에서는 그런 어떤 아주 예민하고 계산해야 되고 막 어떻게든 내 생명을 이거 얼마나 더 비싸게 팔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이제 잠깐 이렇게 좀 내려놓는 정도? 이거 완전히 내려놓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순간 그렇게 내려놓고 좀 이렇게 좀 풀어놓는 이런 시간들이 정말 좀 필요하고 이게 완전히 그냥 해탈해버리면 그냥 목 챙기는 것도 나 노는 거야. 나 이거 쉬는 거야.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계속 활활 타는 것이죠.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이제 그건 엄청난 수행이 또 필요로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의 삶의 방법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행복 잠깐 내려놓기, 몫에 대해서부터 잠깐 좀 풀어놓기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대로 하려 그러면 네, 우리가 휴식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 거꾸로잖아요. 지금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잠깐 쉬는 거잖아요. 음, 지금 뭐 주 4일째 5일째 뭐 지금 다 물 건너갔지만 4일째 5일째 얘기가 나왔던 것도 그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만큼 휴식을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한 사회의 건강함, 문화적인 수준,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질적 향상, 삶의 질이죠, 그야말로. 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노동을 하기 예비 단계에서 힘을 비축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휴식을 쓰느냐. 그게 아니라 정말로 자유인으로서 내가 인간답게 사는 모습으로 휴식 시간을 쓰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유,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금방 간다. 너무 짧아요. 어떻게든 좀 시간을 조절해가지고 좀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좀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일을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근로 노동 자체가 앞에 가는 거는 휴식보다도 휴식은 그걸 지속하기 위한 일종의 그러니까 안전장치 정도로만 인식이 되는 게 사회가 계속 진보해야 되고 발전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우리 먹고 살만 하니까 이 정도만 합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좀 진보적인 그리고 대한 사회를 고민하면서 제안되는 아젠다 같은 경우에 탈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아젠다가 많이 연구가 되고 제안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이제 크게 보아서 근대 이후로 아주 강화되긴 했는데 성장주의 이 맥락에서 계속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자연도 고갈되고 생태위기도 초래되고 지금 이제 기후 위기라는 말까지 쓰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노동력은 계속해서 고갈되고 또 휴식이라고 하는 것도 백수는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저주하면서 아니면 너무 힘들어하면서 그 빈 시간을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삶의 질 그리고 생명력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탈성장주의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제안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의 단위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식당들도 한 3시 되면은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있죠. 타임 맞아요. 갖고 그 일찍 닫고 어떤 데는 뭐 하루에 몇 시간만 일부러 준비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브레이크가 좀 필요한데 네. 사회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항상 뭔가 지금 계속 앞장서 가야 되고 네. 경쟁을 해야 되고 이거 자체가 우리를 다시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걸 수도 있고 막연하게 어디론가 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내면의 욕망 그리고 시대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야 이게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냐 아니면 행복하기 위한 문명을 우리가 지금 잘못 가져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성찰 그리고 거기서의 어떤 조절과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조절 정도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완벽한 전환, 어떤 획기적인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전 세계가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나. 내가 멈추는 순간 쟤는 갈 텐데.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다 같이 한 사회가 만약에 이게 국가 단위에서 한 사회가 다 같이 쉬어버리자. 네. 여기서 우린 더 나가지 말자라고 손을 요구를 놔버리는. 요구를 했을 때 그게 이제 다 각 개인별로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개인들의 욕망은 아직도 살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게 딜레마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후위기 관련해서 요즘에 이제 개인별로는 텀블러를 쓴다든가 아니면 플라스틱 제품을 줄이려고 한다든가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대량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플라스틱 사용하는 그 양을 보십시오. 개인 단위에서는 이건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의 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대적인 그야말로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합의
그리고 그런 신뢰를 기초로 한 어떤 전반적인 전환 작업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개인이 노력을 하더라도 그건 개인 윤리는 어느 정도 좀 챙길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이 시대 자체에 그리고 우리 어떤 인류 자체 그리고 생태계 자체에 지고 있는 책임은 미처 다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어떤 단위에서도 개인의 욕망을 절제시키거나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에서 금주법이 네, 다 술 먹지 마, 술 만들지도 마 했는데 그때 이제 밀주. 네, 말그로 생긴 게 네. 이제 마피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느냐 모두 한꺼번에 딱 멈춰야 멈추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그건 계속 실패를 거듭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뭐 몇몇은 뭐 우리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아 그래 난 좀 평온하게 살 거야. 더 이상 이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을 거야라고 멈추는 걸 받아들일 사람도 있겠지만 그 틈을 노려가지고 또 앞으로 나갈 사람도 있다는 그치, 걸 우리 남들 쉴때 내가 알기 때문에 가겠다. 알기 때문에 애들 공부를 못하게 해야 되나? 아니 이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오늘 제가 그 썸네일 타이틀로 붙인 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음악이다 이런 네 타이틀을 좀 붙여봤어요.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하고 조금 연결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제가 연주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부터 연주합니다. 잘 들어. 이 상황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연주한다 그러시고 좀 녹음기를 켜놓으셨어요. 네. 오디오가 비면 불안한 사람들 불안 쳤어요 지금. 원래 버전에서 제가 좀 축소할게요. 여기까지. 잘 들으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뭔가 싶죠? 야, 이거 선생님 저한테 지금 사기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근데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리셨어요? 어떠세요? 연주 들으시지 않으셨나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리셨어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네. 선생님한테 더 집중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선생님의 움직임이 좀 느껴져서 선생님 움직일 때 저도 같이 따라하게 되고. 네, 아, 에너지 같은 게 좀 느껴져도 소리는 안 들어요. 네. 선생님 어떠세요? 모범생인 척하는 것 같은데. 제일 욕심 많은데 이런달까요? 욕심 없는 것처럼. 선생님 음악 못 들으셨어요? 클릭 소리? 클릭 소리? 아, 좋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우리는 너무 훌륭한 음악을 연주한 거예요.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존 케이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현대 음악가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작곡가이자 연주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작품을 4분 33초라고 하는 작품을 작곡하고 플레이를 합니다. 그런데 4분 33초 동안 뭘 하는지 아세요? 피아노 앞에 딱 앉아요. 피아노 앞에 딱 앉아서 피아노 자리를 잡고 딱 앉아요. 뚜껑을 딱 열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한 1분 정도 흘러가면 딸깍 뚜껑을 닫고 조금 있다가 또 뚜껑을 열고 또 계속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4분 33초 동안 진행되는 겁니다. 이게 초연이 됐을 때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를 우롱하는 거냐, 놀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존 케이지가 정말 아무 소리도 못 들었냐, 정말 아무 음악도 연주되지 않았던 거냐. 그런데 이 4분 33초 동안 관람객 속에서는
기침 소리도 좀 들리고 누군가 걸어가는 구두 발자국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들었던 클릭 소리 같은 것들 그리고 약간 이렇게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들 이런 게 다 들렸던 거예요. 존 케이지의 생각은 음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음악은 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아름다운 멜로디, 선율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지만 그건 우리가 너무 고정관념 갖고 있고 음악이라고 하는 틀에서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폭이 좀 좁은 것이다. 사실 우리 살고 있는 모든 세계는 소리로 가득 차 있고 여기에서 아름다운 소리, 아름답지 않은 소리를 어떻게 우열을 가릴 수가 있겠냐. 모든 존재는 자기만의 소리를 지니고 있고 우리는 언제나 연주하고 있고 그 소리, 그 음악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현대 어떤 실험음악에 좀 이렇게 장을 쫙 여는 그런 어떤 효시가 된 그런 작가이고 작곡가이고 또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4분 33초 동안 그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어떻게 돌을 맞지 않을까 주먹을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에 저희가 1분 정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해봤는데 아주 좋은 어떻게 보면 곡이 연주가 됐던 것이에요. 움직여 보기도 하고 냉장고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클릭 소리를 들리기도 하고 아 존재가 있는 거구나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저를 보면서 따라해 보기도 하고 아 존재가 있구나 우리가 살아있구나 여기에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 아하 체험을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나누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잘 쉰다는 거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잘 노는 것도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실험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좀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들 좀 제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지금 저 존 케이지 음악 같은 경우는 네. 관념을 파는 거잖아요. 말 음. 그대로. 제가 예전에 이제 가족 사진 찍다가 네. 아기가 막 뛰는 거예요. 한 3살, 4살쯤 된 아기가 막 뛰는데 음. 보통은 사진을 찍으면 그런 애들 딱 정확하게 찍어줘야 맞는데 음. 제가 그때 걔 뛰는 걸 따라 쫓아가면서 찍다 보니까 막 흔들렸어요. 사진이 다. 근데 저는 그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날 찍은 사진 중에. 그러니까 초보들이 찍으면은 흔들리는 사진을 찍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아기는 뛰는 게 애기니까 나는 그 흔들리게 찍은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진을 되게 자랑스럽게 줬는데 뭐 좋아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이제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휴식이다, 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하루를 네. 회사를 안 나와야 돼. 네. 그리고 집에서 뭘 하던 간에 뭐 영화를 보던 간에 네. 이런 걸 해야 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여행을 간다. 저 여행 가는 거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파업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야 쉰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제가 뭐 어디 지방 취재 가면 5시간씩 운전하고 가는 동안 쉬거든요. 거기서 이제 유튜브 보고 뭐 이러면서 멍 때리고 가는 게 저는 쉬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드라이빙 메디테이션. 예, 굳이 뭐 멍 때리고 있으면 이게 쉬는 게 아니고 오히려 힘들어, 불편하고, 그죠?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서 나름의 트레이닝법이 필요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정말 나만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뭐 일하다가도 잠깐 멍 때리는 거 한 5분씩 잠깐 자다 네. 깨고 이게 저는 이게 내가 쉬고 있는 거였구나. 자, 이렇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5분 정도는 몸을 좀 움직여보고 바탕을 좀 만들어 봅시다. 여기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음악이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에는 자기만의 리듬, 자기만의 박자, 자기만의 소리,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분위기 같은 것들이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춤을 출 때 막 테크닉을 익히려고 하잖아요. 그걸 막 모방하고 따라하고 그렇게 하면 사실 몸이 굳어지고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춤을 추면 좀 어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테크닉을 익히기 전에 테크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음악을 듣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만의 박자, 나만의 사운드를 한번 자유롭게 한번 만들어내 보면 어떤 춤이라도 정말 자연스럽게 막 테크닉이 뛰어나다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나답게 나만의 춤을 추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바탕,
그렇게까지 가려면 그래도 좀 나름대로 우리가 시간을 좀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꼭 바탕 만들기 하면서 네,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일어나 볼까요? 아, 기대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음악을 좀 틀어놓고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자, 음악 나올 때까지 우리가 손을 이렇게 비벼보세요. 요게 이제 본인의 온도를 좀 내는 거거든요. 비벼주세요, 손을. 세게 비빌수록 좋습니다. 비비셔요. 한번 해봐. 아, 이렇게 비비세요. 그러면 열이 좀 나죠? 열이 좀 나기 시작하면 막 나올 때까지 계속 비빌 거예요. 뜨거워. 팔 아프시죠? 더워요. 맞아요. 열이 확 올라옵니다. 그러면 열이 좀 난다 싶으면 손을 살짝만 떼어보세요. 네, 그러면 손 이 가운데 공간에서 뭔가 찌릿찌릿하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드시죠? 그 느낌을 이렇게 쫙 한번 느껴보세요. 충분히. 여기서 중요한 건 양손바닥 사이에 뭔가 공이라든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집중하면서 아, 찌릿찌릿하근데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를 한번 계속 찾아보세요. 어떠세요? 느껴지시나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래도 나름 몰입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조금 집중해서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평소보다는 내가 이 느낌을 최대한 한번 느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운데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공이 조금씩 커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게 뭐요? 이러면서 의심하면 몸 만들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괜찮아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셔보세요. 그러면 그 솜을 타고 내 안에 있었던 그 에너지가 약간 좀씩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성급하게 내가 몸을 막 먼저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아, 이게 성공하지 못해요. 지금 안 되더라도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보여서 좀 제가 좀 자제를 해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어떠세요? 아, 그래요? 근데 뭐가 좀 느껴지시나요? 커지는? 네. 선생님 어떠셨어요? 찌릿찌릿. 아, 좋네요. 감독님 어떠셔요? 맞아요. 이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동작을 같이 따라하면서 뭐 내가 잘 추는 것처럼 만들 수는 있어요, 몸을. 그리고 그런 기능을 얼마든지 익힐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목적을 위한 춤은 또 따로 있지만 이건 이제 그야말로 테크닉 기반의 그런 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지향하는 무용은 테크닉 기반의 무용이 아니라 나의 춤을 춰보자라고 하는 그런 계열의 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나의 춤. 그분이 오시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어디 있는 거야?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분은 바로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력. 이 그분을 한번 끌어내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움직여보는 춤이기 때문에 이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 춤을 춘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동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리듬, 자기만의 호흡, 자기만의 사운드 만들어내면서 그야말로 자신만의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하나씩 이제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아주 기대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그렇게 추는 춤에서 아름답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 자신만의 색깔, 자신만의 어떤 몸짓으로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그 모습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춤판을 벌일 그날까지 한번 수다와 이 몸 운동을 계속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